이사를 가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가면 네 성적이 뚝 떨어질 거야. 특히나 너 학원 가면 너 정말 좌절할 수도 있어. 네가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성적을 처음 받아보게 돼. 주변에서 학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보실 테니까요. 예, 저는 대표님 진짜 요즘. 많이 오시죠. 몇 학년 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고 보세요? 보통들은 관심 갖는 시기가 이제 예.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잠깐 관심을 가지셨다가 맞아요. 예. 이제 이내 사그라드세요. 그러다가 이제 고학년 정도가 가서 아이가 이제 학원에서 레벨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나 이제 이러면 학원 찾아다니다가 자연스럽게 학군에 이제 관심 가지시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고학년 돼서.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학원가 근처에서 네. 거주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학교 가기 직전 중3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사로서 이제 고민을 5학년 때죠. 5학년, 6학년 때. 5학년, 6학년. 예, 많이 관심을 가지시다가 또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이제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게 되죠. 헬리콥터맘이라는 맘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들은 엄마가 많이 이제 가이드를 해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예전보다 더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엄마의 정보력,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재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이제 이런 재미난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엄마의 정보력을 요하는 게 입시가 자꾸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빨리 성향을 파악하고 이제 필요한 게 있을 때 적시적소에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려면 좀 재력이 또 필요하고 재정적인 것이 또 필요가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점점 더 저출산이잖아요. 그런데 학군에 대한 고민은 절대적인 양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이가 하나 내지 이제 둘 많이 낳는 이제 두 네. 애국자세요. 정말 둘 낳으시는 분들은 그런 가정들이 아이가 자꾸 섞이기 때문에 네. 또 저희가 이제 소득들이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게 가계 소득이 많이 증가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근데 PIR이 너무 많이 오른 것 높아요.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죠.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이제 개발 이슈가 있는 것들이 하고 강남권이 예.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럼 이제 학군 지역들하고 이제 신도시급 뭔가 신축이 되는 곳들 전부 다 2배가 올랐죠.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거품 아니냐, 낮춰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냐. 전세 하는데 가격은 고정이 되거나 전세는요? 유지가 될 것이지만 예. 집값은 세계 경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많이 오른 곳은 또 많이 내려갈 10%만 떨어져도 10억짜리는 1억이고요. 20억짜리는 2억이기 때문에 그러네. 이것은 또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떨어질 룸은 있죠. 그러면 자녀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학군을 제일 먼저로 생각을 하시나요? 엄마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엄마들의 성향에 따라서 예, 이제 정말 학군이 중요하신 분이 있고 이제 빨리빨리 재테크를 더 먼저 좀 해서 돈을 네. 불리고 싶은 분들이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분들이 있고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었죠. 제 책이 나왔을 때 네. 정도에는 거기 나오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지금은 좀 힘듭니다. 지금 힘들죠. 예, 지금은 좀 많이 올랐고요. 한 가지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인이. 돈 벌고 싶은지 공부가 중요한지. 그럼 대표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전통 학군 지역이 일단은 확고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마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고소득 아까 말씀하신 중산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며 학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뭐 광교라든지 신도시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곳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학군이 생길 가능성, 우리가 말하는 학원가 생길 가능성은 좀 낮은 건가요? 뜰학군, 그러니까 엄마들이 신도시 형성 과정을 10년을 지켜봤더니 네. 신도시가 이렇게 있어도 모든 것이 골고루 균형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양할 때는 제일 처음 분양하기 제일 싸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하면 분양가가 비싸요. 그런데 도시가 10년이 되면 자리를 잡고 도시가 10년이 되면 아파트 값이 달라져요. 같은 분당에서도 같은 일산에서도 이게 이제 그 동네도 욕망단지, 욕망 동네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여기에 학군이 어디가 생길 것인가를 신도시에서도 먼저 신도시가 많지만 당선되면 무조건 좋은 거죠. 당선되면 무조건 좋고 당선되지 않고 피 주고 프리미엄 주고 내가 분양권을 사야 한다면 학군이 생길 곳을 비싸도 거기 사놓으면 살다 보면 이제 이사 갈 때쯤 돼서 뜨겠죠. 딴 단지보다 훨씬 상승력이 높을 것이다. 다른 신도시에서 이미 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학군 공식을 또 대입해서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위래요. 미사, 그다음에 광교, 지금 많이 뜨고 동탄 계신데요? 이런 곳에 제가 그 책에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학원가가 여기 생길 거다. 학군이 생길 거다. 두 가지거든요. 미래학군의 의미가 두 가지요. 네, 두 가지예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나오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에서
신도시도 입지들이 좋았으니까 당시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예. 그게 학군이 따라잡나 봐요. 생기죠. 그리고 지금 판교도 이제 아이들 성취도라든가 그런 예. 것들이 당시에도 좋아서 제가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학원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약간 엄마들이 지금 애로사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안에서 해결이 많이 되고 있고 판교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고 광교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동탄도 너무 좋죠. 이제 이게 곡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저 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 여자가 댓글이에요. 미사에 학군 생긴다 그랬다. 학군 전문가 맞냐? 근데 제가 말하는 학군이 그 대치동 3대 학원가처럼 그 정도로 입시 정보까지 커버해 줄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안 돼, 안 생겨요. 다른 데는 그렇지만 다른 데도 예, 예. 그 동네에서 꼭 다 학원가로 이사 갈 필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를 이사 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동네에서 동네 다 생긴다. 그래서 마포에도 학원가가 생길 거다. 대흥동 학원가 있죠. 백범로에. 근데 일단은 요즘에 이 말씀하신 지역이 다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안 오른 데는 없어요. 파주도 많이 올랐는 거예요. 예, 물론 동두천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일단 이 오른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 만약에 학군을 고려해서 간다. 근데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지금까지 보셨던 사례 중에 학군을 고려해서 이사를 갔는데 실패했던 사례 그리고 성공했던 사례를 좀 한 가지씩만 들어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돈 번 걸로 볼 거냐, 아. 아예 입시를 볼 거냐, 또 다를 수 또 있죠. 다를 수 예, 있어요. 공부만 따져보면 공부는 갔는데 아이가 이제 적응 못하고 특히 이제 엄마도 이제 자존감이 낮으시거나 이제 뭔가에 엄마들 관계에서 힘들어졌을 때 이제 힘드신 경우는 다시 나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학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세요? 어디로 가면 되냐? 뭐 그런 질문인가요? 아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 대부분 아는데요. 이사를 꼭 가야 되냐? 꼭 가야 되냐? 예, 이사를 꼭 가야 되냐? 언제 가야 되냐? 예. 가면 애가 치이지 않을까? 어. 근데 그거는 말은 애가 치이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지만 내가 자신 있을까가 더 큰 것 같아요. 엄마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그럴 때는 지금 말씀 뭐 어느 정도 해주셨지만 이미 관심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빨리 가라 그래요. 너 관심 없었으면 나한테 안 물어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 하면 돈 벌어라고 물어봤겠지. 그걸 안 물어봤겠죠. 아이의 성향은 좀 상관이 없나요? 이미 엄마들이 알고 계세요. 내 아이를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자기 아이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세요. 네. 저는 대표님 끝으로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늦게 낳았죠. 예, 초등 자녀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특히 초등 자녀가 있으면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학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엄마의 의지가 조금 노선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입시와 상관없이 아이가 커가면서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안도 괜찮다라는 이런 그 공부의 맥락이 있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왔다 갔다 하세요. 어릴 때는 조금 고생시키지 말고 놀려야지. 이제 근데 대학 갖고는 명무대 나와도 별 볼 일 없어. 뭐 의사 되면 뭐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5학년, 6학년 되고 중학교 되고 특히나 이제 입시 때 고2, 고3 되면 바뀌나요? 내 새끼 문제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안 돼요. 내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부모고.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끈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아니지만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재수할래. 엄마 나 과외 붙여줘 하면은 엄마들이 없는 돈에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본인 소비를 줄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가 주관을 가질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의 아이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것도 좋아요. 전문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아이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것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는 가성비 따지시면 안 돼요. 밀어줄 때는 확 밀어줘야 돼요. 확 밀어줄 자신이 없으시면 천천히 꾸준히 시키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입시를 안 해도 좋다, 대학을 안 가도 좋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빨리 재테크를 많이 하셔서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뭔가를 해주시거나. 아이들도 부모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시 컨설팅을 가면 반드시 같이 가서 선생님,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네. 학군을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고려를 했으면 아이도 한번 상의해서 같이 가보는 게 도움이 되나요? 네, 정신이요? 아이들이 안 가겠다고 나이들은 또래 집단이 있기 때문에 예. 이사 가는 걸 굉장히 거부해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네가 굉장히 큰 일을 할 사람이고 너는 큰 사람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세요. 아이들은요, 오. 5학년만 되면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을 과소평가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가 그것을 안 해도 좋지만 갔을 때는 선택지가
더 많다. 그런 것까지 알려주세요. 애들 다 알아들어요. 어른한테 얘기하듯이 차근차근 모든 선택지와 이런 걸 다 얘기해 주는 게 가장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납득을 하고 그 대신 이사 갔다가 버텨보고 이사를 가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가면 네 성적이 뚝 떨어질 거야. 특히나 너 학원 가면 너 정말 좌절할 수도 있어. 네가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성적을 처음 받아보게 돼. 각오하고 오겠네요. 만약에 그런 선택하면. 처음에 막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안 해볼 건지 해볼 건지는 한번 결정해보고 두려워서 안 해보고 지나가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 과정을 겪어가죠. 그러면 대부분 납득을 하고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특히나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엄마도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되고요. 아이도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되고 이 회복 탄력성,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많이 구독자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교육 전문가분들 많이 오시니까 이제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주연 대표님의 말씀이 학군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